안녕하세요. 아티스트 김세입니다. 미진사 미술교과서 첫 번째 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체험, 표현, 감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수업도 진행되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미술 교과만 선택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창작 실기와 미술 감상, 비평 수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체험 부분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미술, 자연 속 미술, 그리고 디자인, 공예를 살펴봅니다. 표현 부분에서는 발상을 하는 방법, 풍경화, 입체, 미디어, 만화, 한국학, 서예, 판화를 살펴보고요. 창작과 연계해서 해볼 겁니다. 감상에서는 미술 비평과 미술사 부분을 공부합니다. 자, 그럼 교과서의 작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를 풍경으로 노년의 신사가 큰 규모의 입체물 앞에서 서 있습니다. 테오 얀센의 아니마리스 플라우덴스 벨라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높이가 약 4m고요. 2013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재료는 PVC, 파이프와 케이블 타입, 비닐입니다. PVC 파이프는 플라스틱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주로 하얀색과 검정색이 있는데요. 전선을 고정할 때 쓰이는 타이를 말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페트병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의 에너지를 담아서 다시 뿜어져 나오게 하는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인 바람을 원동력으로 스스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테오 얀센은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또 스스로 진화하는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인 해변 동물 시리즈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테오 얀센의 작품처럼 움직이는 예술을 키네틱 아트라고 합니다. 교과서 1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키네틱 아트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진사에서 만든 서양 미술사 사전에 의하면 실제로 움직임을 구현한 미술 경향으로 키네틱은 움직임을 뜻하는 그리스어 키네시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키네틱 아트는 영화, 해프닝, 시계탑의 태역, 장치, 수많은 현상을 아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 의미에서 키네틱 아트는 공기의 흐름이나 전기나 그리고 자기 같은 인위적인 수단으로 움직이는 조각품에서 적용됩니다. 칼더의 모빌처럼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전기나 자기와 같은 다른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서 움직임을 연출하는 조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움직이면 작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작품과 시각적 요소가 깜빡이듯 보이는 오바트 작품도 때때로는 키네틱 아트의 범주에 속하기도 합니다. 움직이는 조각이라는 개념은 1909년 미래주의 예술가들이 처음 제안했고 키네틱 아트라는 용어는 가보와 그리고 페프너가 1920년 발표한 사실주의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나움 가보는 전기를 동력으로 해서 진동하는 와이어 구조물을 조각으로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과 같이 투명한 재료와 돌, 나무 조각의 재료들을 사용한 작품들로 유명합니다. 러시아 구성주의를 대표하는 조각가로 뮌헨에서 의학과 공학을 전공했고요.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근현대 미술 작가들 중에는 의외로 미술을 처음부터 전공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키네틱 아트는 우리 어릴 적에도 많이 보았는데요.
갓난아이의 장난감을 천장에다 이렇게 매다는 모빌이 바로 키네틱 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콜더가 1930년대부터 만든 작품이 바로 모빌인데요. 콜더의 작품에 모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작가도 그 유명한 마르셀 듀샹입니다. 마르셀 듀샹은 샘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소변기를 사와서 사인만 한 그런 작품인데요. 너무 유명한 작품이에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샹 또한 키네스틱 아트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3년 자전거 바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의자에 자전거 바퀴를 이렇게 고정한 이런 작품인데요. 실제로 바퀴가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가보셨나요? 서울 역사박물관 쪽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 보면 조나단 브롭스키의 높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의 망치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설치작품이 있습니다. 하루에 660번이나 망치질을 하면서 현대인의 노동의 존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검은 철판으로 만들어져서 노동자의 단단함과 우직함을 느끼게 합니다. 자료로 배포한 카이스트 과학의 향기 칼럼을 봐주실래요? 네, 임동욱 사이언스 타임즈 기자가 쓴 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테오 얀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48년 네덜란드 헤이그 근교의 바닷가 마을 스에베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로 바닷가에서 작품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설치한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테오 얀센도 처음부터 예술 전공자는 아니었습니다. 델프 공과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자이죠. 수백만 년에 걸쳐서 진화해온 벌레의 모습에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컴퓨터에다가 단순한 가상생물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실제로 움직이는 기계 생물체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깃털이나 종이, 비닐로 만든 그런 돛이 반응하면서 온몸의 관절이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를 만들게 된 것이죠. 테오 얀센은 자신의 작품을 기계가 아닌 생물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명칭도 생물처럼 라틴어에서 찾아왔는데요. 라틴어로 학명을 붙여서 아니마리스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종명을 달리해서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얀센은 예술과 기술, 생물학과 공학을 결합시켜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리학자에서 시작해가지고 컴퓨터 공학자로 또 기계 제작자, 생물학자로 예술가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 기존의 인식을 그렇게 바꾼 공로로 2009년에는 유엔 환경계획에 그의 이름을 따서 테오 얀센상이라고 하는 상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환경보호의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2010년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실내에 16종의 아니마리스를 전시했는데요. 얀센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이자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창의성을 기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죠. 꿈을 향해서 열정을 다하는 테오 얀센처럼 전혀 다른 분야의 융합을 시도하고 창의성을 현실로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술 시간에 저는 미술과 자신의 진로를 융합한 융합미술 프로젝트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신의 관심사를 미술과 융합하고 프로젝트로 1학기에는 계획을 세워보고 2학기에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자신의 관심 분야를 한번 정리해 오세요. 저와 활동지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나중에 또 만나요.